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너무너무 올라서 네.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도 돈 버는 사람들은 또 벌어요. 네. 그리고 또 투자의 귀재들은 또 해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던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가장 현지에서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네.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네. 이게 6개월 전에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다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또 뭐 매물도 쌓이고 있다, 뭐 조정이 되고 있다, 네. 뭐 상승률이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할 것인가, 어느 상품을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네. 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열한 부동산 현장을 누비시면서 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어요. 네.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라는 네. 책이에요. 네. 당신만 몰랐어. 너만 몰랐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런 상품들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고 네. 수요 분석, 가격 분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소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뭐 갭 투자, 뭐 청약,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이 정도밖에 모르시는데 네. 그 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최근에 네. 워낙 투자할 것이 없다 보니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오만 게 다 오른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는 안 올랐던 상품들도 네. 물건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네.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오르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적당한지 아닌지도 판단도 안 하고 일단 사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걸 여기다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트렌드 변화도 있고 제가 또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2030 분들이 좀 소외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 50부터는 내 집에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네. 있는데 이 시장 5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집이 없는 분들이 제일 소외가 네. 됐고 네.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비싼 집 말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저렴하지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종잣돈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좀 큰 집으로 도전해보자. 네. 그렇게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2030들이 네.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네.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뭐 그렇죠. 이게 막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아예. 예전에는 사실 돈이 없으니까 갭 투자하고 대출하고 네. 해서 집을 사서 갚아나가고. 그거를 이제 갚아나가고 시작하고 또 늘려가고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시작했던 네.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어서 지난번에 나와서도 조금 눈높이를 낮추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눈높이를 낮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좀 단기 투자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샀다가 팔았다가 종잣돈을 모아서 조금 더 큰 걸로 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출해서 집을 사는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 규모의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일단은 9억 이하짜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출이 되는 아파트도 지금 아마 매물이 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예전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았어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발표 보니까는 12억 1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평균 시세가. 네. 평균이 그래요. 예, 평균이 1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9억 이하는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9억 이하도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뭐 5억 이상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주택들은 3억 전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저가의 주택들이 사라진 게 지금 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출 받아서 살만한 주택들이 좀 적어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투자들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것들이고 대출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적어지긴 했어도 있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또 아파트에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아. 예, 왜냐 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 트렌드라고 하면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아파트 외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이 안 되면 수도권이 안 되면 조금 더 뒤로 가는. 네. 그렇죠. 점점 넓혀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네. 금액적으로도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안전한 상품, 가장 확실한 상품은 규제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규제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그럼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상품은 뭐냐? 규제 지역 내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이외 상품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가 있고 네. 또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있고요. 두 쪽을 한번 공부해서 도전해 보자고 하는 거죠. 아. 아니 그러면 규제 지역 내에 저기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이런 거죠. 뭐. 오피스텔? 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빌라 이런 거. 네, 뭐 빌라도 될 수 있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이제 이 주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빌라도 이제 아파트가 될 것들 있잖아요. 네.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오피스텔도 있고요.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식산업센터예요. 아, 지식산업센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이게 이제 아파트 시세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비용보다 조금 적은 비용으로 꼬마 빌딩도 살 수 있고요. 예,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규제 네. 지역 내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보통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뭐 어떻게 뭐 목돈이 없으니까 갭 투자든 뭐 대출 투자든 할 텐데. 네.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비규제를 했을까?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결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은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들이 원래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고 네. 입지는 괜찮은데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시적으로 좀 위축이 됐던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선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급이 많이 몰렸을 때 좀 위축이 될 때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다 끝나고 이제 입주가 장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타이밍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새 아파트를 좋아하는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기 직전의 상품들,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세대 빌라인데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새 아파트 됐을 때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팔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죠. 지금들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나. 네. 또 하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떨어진다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외곽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때인가? 이런 생각 하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내가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규제 지역 내 아파트 하시면 돼요. 뭐 제가 방송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하시면 돼요. 돈이 있는 분들은. 네. 지난주에 80억을 또 찍었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물론 제 대형평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겠지만 계속 그 재건축 할 때까지 우상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타이밍 같은 경우 좀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좀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싸게 샀으니까 시간을 보면서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것들이고 네. 만약에 투자라고 했을 때는 주식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손절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 투자라고 하면은. 야, 근데 집을 손절매하는 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액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게 몇 억 단위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몇백 정도 나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듯이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풍선 효과로 집값이 막 치솟은 곳들은 네. 그 반대로 또 그냥 느닷없이 막 폭락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그런 건 중- 주의해야 돼. 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제 지역은요, 왜 가격이 많이 올라가냐면은 실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로 수요가 꽉 차 있는데 투자 수요층이 막 들어오려다 보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네. 이런 지역들은 단기적으로 뭐 한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괜찮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요가 적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급은 100이 돼 있는데 수요가 90밖에 안 돼 있는 네.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유지가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90이었다가 투자층들이 한 20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면 또 투자 층이 더 몰려요. 네. 그럼 갑자기 또 뭐 120이 됐다가 140이 됐다가 150이 됐는데 여기는 초기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어김없이 빠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거나 네. 이탈 전략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실거주 수요가 많은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언제든지 또 실거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상 버텨도 되는데 이건 단기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애초에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투자했던 분들은 일단 탈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들어가야 돼. 예,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3기 신도시 청약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청약은 참 그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아서 네.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긴 해. 그래서 조그만 빌라들을 또 그렇게 찾아다니던데요. 네. 그 동네 조금 이거 재개발되는 쪽의 빌라들 맞아요. 오래된 거 네네. 이런 걸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지금 투자 트렌드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실 텐데요. 제가 정책을 좀 비판하는 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정부 들여서 분양가를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20년 동안 분양가 조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분양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수익들을 보거나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싼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신축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 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 추첨제도 많았었고. 네. 근데 지금 워낙 신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다 몰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가점이 엄청 높아졌고 아예 추첨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청약이 굉장히 더 귀해졌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이 높으신 분들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한 3천만 정도가 되고 1순위가 한 2천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분양하는 물량들을 다 합쳐도 20만, 30만 밖에 안 되거든요. 대기 수요가 지금 몇 천만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당첨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으로는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집이 있거나 2030 같은 네. 경우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약의 이전 단계로 가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예전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예, 시간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들을 안 해서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다 몰린 거예요. 맞아요. 기다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쌌었는데 심지어는 서울에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내는 거 말고 네. 초기에 투자 계획. 그래서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요? 수색 준산 뉴타운이라든지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든지 1억 원 전후의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물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수요가 다 몰린 거예요. 네. 청약에 갔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폭등을 해버렸어요. 네. 최근에는 아무리 저렴해도 5억, 7억 정도 들어요. 대출도 거의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해도 전세가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거의 현찰이 다 필요한 거라서 현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초기에 쌌을 때는 괜찮았는데 2030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네.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싼 물건을 찾다 보니까 극초기 구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결성되고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 직전까지 간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단계까지 가면 이미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확 오르지. 예, 전 단계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극초기 구역이라고 하는데 예. 구역 지정도 안 돼 있고 추진위도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호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될 것 같아.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예, 극초기 구역이라는데 네. 그걸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극초기 구역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그거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빌라 투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10대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얼마 안 하니까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구역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가 20살, 30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그냥 증여세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돈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를 그냥 증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증여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네. 아파트. 2021년도가 더 많이 증여를 했고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올라가서 증여 취득세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감수하면서 그냥 네. 증여를 해주세요.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그리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세금까지 감수하면서 예, 다 됩니다. 해버려요. 돈이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고 네. 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반포주물까지 그냥 네. 해주세요. 몇십억 내고도. 네. 근데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 아들한테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게. 네. 그러니까 극초기 구역을 사주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빌라는 싸거든요. 네. 한 1억 원 전후, 그러니까 1억 원이 보통 안 들어요. 몇 천만 원 정도를 몇 천만 원은 거의 이제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오니까 네.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가 네. 영원이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끼워가지고 빌라를 네. 어차피 이게 되든 안 되든 네 복이다라고 네.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그러니까 매수가 이게 많습니다. 빌라 예. 값이 지금 막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거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들 사대기 사니까. 시작하니까. 근데 지역을 잘 골라야지. 이 맞습니다. 지역을 잘못 고르면 그건 그야말로 꽝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을 이제 고르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묻지마로 하시면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냥 주시는 거니까 아파트보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근데 지역을 잘 골라야지. 이 맞습니다. 지역을 잘못 고르면 그건 그야말로 꽝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을 이제 고르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묻지마로 하시면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냥 주시는 거니까 아파트보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은 걸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확률이 90%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50% 넘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구역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랑 달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구역이 아파트랑 똑같이 아파트도 30년 차가 돼야지 안전진단 등 재건축 단계를 지나갈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라가 밀집된 지역들도 집이 일단 낡아야 돼요. 낡은 거 기준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노후도라고 하는데 네. 일단 노후도가 많은 높아야 지역들, 돼. 높은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핏 봐갖고 빌라가 새 거다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안 돼요. 무조건 낡아야 되고요. 닮은 예. 낡은 그러니까 살 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게 오랫동안 그 개발 행위를 안 하다 보면은 신규로 빌라를 만드는 빌라 개발 업체들이 들어와서 신규 빌라들을 막 만들어요. 사이사이에다가. 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옛날에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됐었는데 나도 한 2, 3년 후에 가보니까 네, 세밀하게 신규 먹고.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또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뭐. 예, 그렇기 아, 그 때문에 사이에 낑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 신규 빌라가 들어올 수 없는 부지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쉽지 정부에서 않네. 아니 그래서 뉴스에서 봤잖아. 어디 네. 이제 노후도가 있는 동네인데 신규로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그거 짓지 말라고. 그래서 내 것만 가운데 껴가지고. 그 새 아파트 그것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빌라 업자들이라고 하는데 빌라를 져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없잖아요. 빌라를 져서 파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네. 신규 빌라를 지어서 팔면서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될 거라고 홍보하면서 팔아요. 나중에 구역이 지정될 거라고. 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여기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신규 빌라인데 앞에가 낡은 빌라가 있으면요. 네. 그럴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가 신규 아파트 사는 것들은 신규 그렇지. 빌라 사는 것은 인정 어머, 없고 어머.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이걸 리스크 해지하는 게 생겼는데 정부에서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들을 추진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되면은 개발 행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후보지 지정되기 전에 살려고 해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노후도가 충족이 되니까 예. 최근에 그래서 공공 재개발 확정된 데는 못 사고요. 예. 이게 거래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후보지 예상 후보지 투자가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 그럼 그 이 후보지를 보는 눈이 정확히 해야 돼. 예. 수도권 지역 중에 네.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있나요? 서울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1차로 25개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이 구가 25개이기 때문에 네. 구마다 하나씩은 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을 보통 안 하죠. 네. 그래서 강남구 제외하고 서초구 제외하게 되면 아마 이제 좀 낙후된 동부권이라고 하는데 도봉구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지역들이 좀 낡은 아파트 구역들이 많을 거, 아니, 그 빌라 구역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노후도가 정말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른다고 할까요? 개발 행위 같은 거. 그래서 좀 어리숙한 동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동네들이 오히려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그걸 잘 골랐다고 해도 네.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해도 네. 서울시에서 그거를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해도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게 후보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렸죠. 구에 한 개나 두 개밖에 선정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청하는 그런 구역들 보면은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신청을 해요. 네. 그건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선택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 리스크가 주민 있습니다. 의견이 다 내 마음 같지도 않으니까. 네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한 군데가 또 구역이 지정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연장해서 또 개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까지도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것들이고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좀 갖고 있으면은 음. 늦게 돼서 그렇지 되게는 될 확률이 높다. 수요가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방도 그렇게 비슷한 투자들을 하세요. 아. 예, 지방도 이렇게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곳이 다 오른다는 네. 게 그런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저 다 올랐어요. 진짜. 네. 지방 도지역까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서울은 추가로 더 지을 곳이 없어요. 네. 그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지 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은 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이거를 재개발하지 않아도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냥 아파트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근데 그 아파트를 만드는 신규 택지 개발 주변에도 낡은 빌라촌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혹시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아파트 대신에 네. 그 주거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대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뜨고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무실을 옮기려고 이제 계속 1년 동안 알아봤었는데 네. 1년 전에 알아봤을 때보다 지금이요 2배가 올랐어요. 어. 정확히 100%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몇 배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로 저 1가구 2주택이 되니까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호하게 아, 되는 이건 거예요? 일가구 2주택이 안 되는구나. 예, 해당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은 네. 일가구 주택이 될 수는 있고요. 세금적으로는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안 치기 때문에 청약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건 좀 가능한데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통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는 투자 수요층들이 샀던 상품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투자 수요층들이 사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실거주하실 분들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투자 수요층들만 샀던 상품인데 네. 실수요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해 버린 거예요. 아파트는 이게 그 대출이 규제가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는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15억, 10억 이상 네. 아예 안 나오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50%에서 80%까지 나와요 대출이. 규제 지역에서요. 예. 그러니까는 예. 근데 오피스텔도 요즘에 보니까 뭐 방 2개 뭐 이런. 아파트랑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택의 종류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조금 비싸긴 해요. 예, 근데 그 세금도 조금 비싸긴 한데 그거 감안해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분양도 잘 되지만 오피스텔 분양도 뭐 선풍적인 인기예요. 경쟁률이 막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아파트의 대체제이거든요. 네. 아파트 똑같은 입지 조건이라고 하면 아파트보다 더 비싸면 안 돼요. 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전세 금액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전세 금액의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50% 60%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가격이 될 텐데 보통 그보다 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네. 예, 근데 지금 분양 자체를 거의 아파트랑 똑같은 가격으로 하거든요. 아니 더 비싼 오피스텔도 네. 본 게 강남 그 아미고든 그 옛날 르네상스 네. 그쪽에 대로변에 네. 10몇 평짜리 오피스텔이 15억에서 18억으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 15평짜리 오피스텔을요? 네,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비싸게 지은 거예요. 좀 특별한 케이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니고 원룸이에요. 거의 방 하나밖에 없고 근데 작아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예, 그건 주택에 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좀 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요. 그것도 두 가지인데 결국은 거기서 살면서 나 이렇게 멋진 집 살아 그런 거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강남에 또 자산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그걸 많이 하세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냥 다 주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조금만 증여세를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또 증여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는 일반적인 그렇게 음. 우리가 사두고 이럴 그런
상품은 아니겠네요. 뭐 저기 누님 정도라고 하면은 아니, 시끄러워요. 돈이 많으시니까 하나 사주셔도 아, 이 좋을 것 같긴 질문 좋지 한데 않네요. 네. 말 그대로 2030분들이 내 집을 하는 차원으로 사긴 좀 집도 작고 네. 예, 또 관리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는 막 그 몇 세대 안 돼도 뭐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볼링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편의시설이 좋구나. 예, 기가 막히죠. 보안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룸서비스도 들어가서 되고. 살면 되겠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네. 특별한 오피스텔 음. 말고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처할 수 네,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거. 예. 방에 요거는 2개, 3개. 어디 역시 역세권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그렇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편하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반적인 4인 가족들도 살긴 하는데 오피스텔은 입지 특성상 주거 지역에 지을 수가 없고 상업 지역에만 져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교육 환경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출퇴근하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면 좀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세권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좀 규제가 좀 많이 좀 풀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도 좀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같이 짓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워낙 아파트가 귀하기 때문에 아파트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보다 비싼 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최근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나 분양한 상품들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프리미엄까지 고려했을 때 아파트보다 더 비싼 입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봐도 나중에 조금 조정되게 되면 가격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텔 들어봤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또 투자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지식산업센터였어요. 이게 이제 오피스인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가면은 옛날에 공장 부지들을 이렇게 져가지고 네. 층마다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로 오피스예요, 오피스. 오피스인데 이것은 이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와요. 네. 사업자분들도 좋아하라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거기가 이제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 20%만 있으면 이것들을 사서 임대를 주게 되면은 월세 수익률도 높고 네. 대출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시세가 안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가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분양들을 보통 이렇게 시세가 올라갈 때 분양들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분양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을 받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샀다 팔았다 가능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막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상품이 아니 되죠. 그러니까 도처에 안 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다 보니까 네. 아파트에 들어올 돈들이 다 다른 튀어나오는 부동산으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으로 가고 비아파트로 가고. 그러니까 누르면 튄다니까. 이거 요즘에는 아파트 값들이 보니까 뭐 웬만하면 막 20억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꼬마 빌딩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건 또 대출도 되고 이러니까. 적게는 50%까지 나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사업자나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7, 80%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10억 이상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인데 네. 지난달에 34평형이 45억 원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 반포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45억을 현찰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45억이 있으면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사죠, 예. 한 200억에서 300억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자기 집 지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꼬마 빌딩 쪽으로도 지금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가랑 꼬마 빌딩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공실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공실이 나면은 싸게 월세를 맞춰서 네. 그렇게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월세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상가 가치나 꼬마 빌딩 가치가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올라. 근데 이게 상가는 공실인데 꼬마 빌딩은 공실인데 네.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 시장이지 임차 시장 때문에 공실이 난 거지 네. 매매 시장에 대기 수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났는데도 올라요. 너무 좀 좋은 아이러니한 지역의 거예요. 꼬마 빌딩은 나오기가 무섭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좋은 상권 중에 하나가 명동이잖아요. 네. 명동 아마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이 공실이에요. 그래요. 예, 그거 진짜 썰렁해요 지금 가면. 평당 7억짜리, 8억짜리 그 좋은 상권인데 다 평당. 공실인데 네. 아무도 매물로 내놓지 않아요. 왜? 그냥 폰로가 풀리게 되면 바로 그렇지. 또 채워줄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가 비싸서 못 들어갔던 분들이 기다렸는데 네. 지금도 계속 대기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싸게 월세를 주면은 네. 그 가치가 들어올 떨어진다. 테넌트들은 있을 텐데 네. 그 월세를 세팅되는 순간 건물 가치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시로 냅두는 거예요. 이전 월세 가격으로 가치는 매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토지는 어때요? 토지도 지금 핫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핫한 게 없어. 그건 핫이야. 아니 전국 토가 올랐다니까 전국 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거래가 안 될 수 있을 뿐이지 네.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제일 별로네. 규제 지역 내 아파트가.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호재가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철도망, 도로망들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뭐 논이나 밭이나 산 상태에 있을 때는 가치가 없다가 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광역 교통망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인근 부지들, IC 생기는 부지들은 굉장히 좋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2등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네, 네.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용인시 원산면에다가 대규모 거의 직원 수가 3만 명 이상 되는 공장을 네. 만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IC를 2개나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가 생겼고 IC도 생겼고 그럼 그 주변에 지역이 또 뭐 난리가 상권도 났겠네. 생길 수 있으니까 땅값이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청주 최근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야 오랜만에 청주 갔는데요. 거기가 SK 하이닉스가 쫙 맞죠? 있잖아요. 예, 복대동에. 예.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요? 그냥 뭐 명동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청주 거기가 이제 그 흥덕구 복대동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거의 공장이잖아요. 네. 공장 옆 부지들은 싸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장 옆인데 복대동에 GL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청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되게 특이한. 청주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 완전히 신도시 돼가지고요. 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 야, 백화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거의 국밥 먹으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 만났어?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요. 다음 네. 시간에 2022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학년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